제일 먼저 이제 레이스 선수 얘기부터 좀 먼저 하면 레이스 선수는 병원 갔더니만 또 이제 같은 부위죠. 발등 쪽에 미세골절인데 레이스 선수는 이제 요거로 삼성하고 인연은 끝난 것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돼요. 삼성에서 뭐 제가 한 3주 전에 좀 준비를 좀 하고 있다는 말씀드렸고 저번 주에 거의 근접했던 선수를 잡지 못했는데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단장은 지금 미국은 안 갔습니다. 이종렬 단장이 미국을 가진 않았는데 지금 열심히 좀 준비를 하고 있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 5월 말에 컨택을 했던 선수는 메이저로 콜업이 됐어요. 돼서 그 선수를 데려올렸는데 못 데려온 겁니다. 못 데려왔고 지금 이제 삼성이 좀 급이 높은 선수를 데려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설픈 선수를 데려올 거면 카드가 2장밖에 없는데 하나 쓰는 것이 좀 부담이다. 데려오려면 강한 선수를 좀 데려와야 된다.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공백을 좀 최소화하려고 모든 힘을 쏟아붓고 있다는 말은 새 선수는 이번 주에 뭐 등판은 당연히 어렵겠지만 뭐 지금 와도 바로 등판 되나요? 안 되겠지만 적어도 이번 주에 합의점을 찾는 것은 가능할 것 같기도 하다. 그러면 이제 뭐 좀 어느 정도 굉장히 근접해 있다는 이야기죠. 데려올 선수는. 그리고 이 데려오려는 선수도 삼성이 계약에 집중하는 이 선수도 이종료를 주고 데려와야 되는 선수다. 그러면 저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 선수죠. 그렇게 추진을 좀 하고 있습니다. 5월 말에 삼성이 접촉했던 선수도 이제 콜업이 되고 말았는데 이제 레이스 선수 얘기를 조금 해보면 이제 발등입니다. 그죠? 같은 부위입니다. 같은 부위고 사실 이제 이번에 본인이 언제입니까? 그때 6월 7일 토요일 NC전에서 3회 던지다가 뭐 아프다 이래가지고 내려갔잖아요. 근데 오늘 검진을 해보니까 미세골절 같은 부위인데 재발인 거죠. 재발인데 사실은 5월 말에도 뭐 조금 뭐 미식전고 이런 게 조금 있어서 그 당시에 CT를 찍고 판독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판독의 CT에는 판독에 큰 문제가 없게 나왔고 본인도 괜찮다고 해서 몇 경기를 뛰었단 말이에요. 뛰었단 말이었는데 몇 경기를 좀 치렀지만 그렇습니다. 또 재발을 해서 또 검진을 또 받았죠. 삼성이 좀 새 선수를 마냥 뭐 더 좋은 선수가 나오기까지 기다리기는 그렇고 이미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5월 말부터 뭐 컨택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좀 더 좋은 선수를 컨택을 하려 그러니까 나와 있는 선수 중에서 뭐 아무나 데려올 수 있나요? 와서 잘하는 게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뭐 선두권에서 상위권에서 지금 게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팀으로서도 당연히 가을 야구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교체라든지 이런 걸 좀 심각하게 좀 더 좋은 선수 알아보려다 보니까 좀 됐습니다. 그래서 딱 잡았는데 그 선수가 콜업이 딱 되니까 맥이 딱 풀렸는데 지금 또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뭐 어떻게든 이번 주에 조금 가시적인 성과를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삼성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보면 삼성 스포츠 전체가 참 예전만 못하죠. 프로축구 수원 삼성은 이제 K2로 내려가 있고 그죠? 그리고 농구 삼성도 맨날 뭐 성적이 좀 안 좋습니다. 그리고 삼성화재도 옛날에 최강이다가 지금 최강이 아닙니다. 그죠? 배구도. 그러니까 다 안 좋아요. 삼성 스포츠 전체가 예전만 못합니다. 뭐 그때 이재용 회장이 뭐 여러 가지 그죠? 스포츠 관련 뭐 그런 것 때문에 불려다니기도 하고 제일기획 산하로 이전이 되고 난 다음부터는 아주 안 좋아요. 삼성 스포츠가. 하지만 삼성은 다른 스포츠랑 좀 다르게 야구는 굉장히 관심이 있습니다. 그 어떻게 관심이 있냐면 모기업에서도 조금만 성적이 안 좋으면 야구단으로 바로 이야기가 오거든요. 그러면서 뭐 이리 하라고는 하지 않지만은 성적 처지면 안 된다. 대신에 지원은 타 스포츠가 좀 부러워할 만큼 지원은 합니다. 삼성 야구가 지원 안 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옛날에 이만큼 지원을 했다 그러면 지금은 이만큼이 아니고 요 정도 아니에요. 옛날에 이만큼 했죠. 이만큼. 옛날에 어떤 뭐 타 팀 선수가 저한테 그랬어요. 삼성으로 트레이드가 되고 난 다음에 되게 놀랬대요. 여기는 무슨 유니폼을 걱정을 안 해도 되나. 알아서 유니폼이 그냥 탁탁탁 이렇게 뭐 헤어지고 이런 게 아니라 모든 물품이라든지 이런 거 최고고 그 당시 이제 인센티브 이런 것도 삼성이 되게 좀 좋았죠. 근데 지금은 이제 뭐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죠? 세월이 참. 그 유정근 사장, 지금 삼성 라이온즈 유정근 사장은 제일기획 이사회 의장을 좀 겸임하고
있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만 라이온즈 사장을 하면서 모기업인 제일기획의 이사회 의장을 역임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다 이제 그만뒀습니다만 그게 뭐냐면 이게 좀 파워가 있는 파워맨이죠. 이분이 이제 마케팅 완전 전문가기도 하고. 인터넷 정수기 교체 고민하시는 분 많으시죠? 성능은 거기서 거기 혜택만 잘 비교해 보세요. 비교원 인터넷 비교원 할 때 비교원 최대 혜택이 더 늘었습니다. 인터넷 신규 가입 시 48만 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총 128만 원 혜택 놓치지 마세요. 휴대폰 구매를 안 하시더라도 통신사만 변경해도 최대 30만 원 혜택을 드립니다. 보장제 시행으로 타사보다 지원금이 적다면 지원금 차액의 150% 더 드린다고 합니다. 인터넷 가입 원할 때 비교원 비교원은 23년 동안 60만 명 누적 가입자, 983억 누적 현금 사은품 지급, 그리고 개인 정보 보안도 철저해 한 건의 보안 사고도 없었습니다. 1670-2521로 상담 받으시거나 녹색창에 인터넷 비교원을 검색하고 상담 신청하세요. 하나 더, 지인 추천 시 추천할 때마다 최대 4만 원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그 롯데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롯데가 이제 앞으로 2, 3주가 좀 고비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비가 좀 빨리 왔다 이렇게 좀 보기도 하고, 두산전에 위닝을 했습니다. 그죠? 위닝을 했지만은 위기는 좀 계속되고 있고, 그 이강훈 롯데 사장을 제가 이번에 잠실 가서 토요일 날 만났는데 고민이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고비를 잘 넘기겠다, 팬들께도 이 야구단의 우리 의지도 참 전해달라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이제 토요일 경기 전 이야기인데, 그때 이제 토요일하고 일요일 경기를 잡았죠. 2연승이 됐습니다. 2연승이 됐고, 하여튼 뭐 윤동희 선수 햄스트링인데 하여튼 2주 후에 재검을 좀 봐야 되고, 윤동희 선수 같은 경우는 재검 상황을 좀 2주 후에 재검 상황을 조금 봐야 되고, 단장도 그렇고 뭐 구단의 수뇌부들 이야기는 아주 뭐 많이 좀 심각할 것 같진 않다. 물론 이제 재검을 좀 봐야 되지만은 지금 근데 본인이 괜찮은데 뭐 아주 심각하지 않은데 근데 재검에서 이게 뭐 생각보다 뭐 빨리 안 아물었다 그러면 길어지지만은 하여튼 지금은 또 2주 후에 재검을 다친 기준으로 2주 후에 재검을 조금 해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지금 박세웅 선수 내일 선발이죠. 그리고 데이비슨 선수, 이 두 선수가 정말 잘해주는데 공교롭게도 이 두 선수가 같이 흔들리니까 난립니다. 그죠? 박세웅 선수의 동생 박세진 선수는 와서 그냥 2군에서 지금 던지고 있습니다. 나쁘지 않고, 롯데가 참 상위권에서 있지만은 고비를 지금 맞고 있어요. 선발이 지금 계속 고민입니다. 그 와중에 감보아 선수는 효자. 그리고 감보아 선수가 LA 다저스 입단했을 때는 구속이 한 143, 145 뭐 이랬다고 그러더라. 150 넘지가 않았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LA 다저스에 입단하고 난 다음에 구속이 비약적으로 성장했는데, 롯데 관계자 얘기는 그겁니다. 뭐 다저스 쪽에 뭐 그쪽 트레이너라든지 다저스의 팜 시스템이라든지 이쪽에서 오히려 다저스는 투수는 키울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투수는 좀 반대기도 하고 타고나는데 강속권은 타고나는 것 아니냐 했는데 그렇지 않다, 메커니즘 상으로 오히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한다 그러더라고. 뭐가 많은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빅리그는 대단하다. 감보아 선수가 옛날엔 그렇게 엄청 빠른 것 같지는 않고, 하여튼 데이비슨 선수는 하여튼 데이터는 문제 없다. 컨디션이 조금 안 좋았고 공이 좀 몰렸다 그러는데, 이 공이 몰렸다는 건 컨디션이 안 좋다는 거는 뭐 데이터 상으로도 뭐 좋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큰 문제가 없다는 건, 큰 변동은 없고, 팀에서도 좀 데이비슨 선수가 최근에 계속 좋다가 조금 안 좋았던 부분들을 체킹을 조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좀 포수도 뭔가 좀 변화를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이제 정보근 선수 올라왔으니까 정보근 선수하고 조금 맞출 것 같아요. 맞출 것 같고. 포수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금만 더 해보면, 지금 이제 대표적으로 삼성이 포수 트레이드에 막 나서 있어요. 포수 좀 구하려고 하는데 쉽나요? 안 쉬워요. 포수가 없어. 지금 두 번째 포수를 삼성에서 좀 구하려고 그러는데 참 포수가 없습니다. 포수가 없고, 타구단도 인정을 하고 있어요. 포수 자원이 참 부족하다. 롯데 이제 정보근 선수 같은 경우는 세컨 포수 중에서는 뭐 상당히 뭐 최고급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 북항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부산 신구장 갑자기 북항 얘기가 나와. 갑자기 나온 건 아니네. 있었죠. 얘기는 있긴 있어요. 근데 이번 대선 기간에 북항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지금 이제 부산의 지자체는 야당 쪽이죠. 국민의힘이고,
정부 여당이 바뀌었으니까요. 정치적으로 이제 정권도 바뀌고 북한 얘기가 나옵니다. 아마도 내년 6월에 이제 지자체 선거가 또 있잖아요. 막 그러다 보니까 혼란스럽게 이런 이야기들이 매번 나옵니다. 뭐 나왔다는 것은 바로 부산에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은 아하 선거가 또 다가왔구나. 뭐 그렇게 보시면 100중 99 맞다는 얘기고. 그 몇몇 분들은 왜 이렇게 늦어? 야, 이 북한이 진짜 이럴 바야. 제대로 좀 짓자. 이씨, 우리도 뭐 오페라 하우스 같이 멋지게 한번 좀 제대로 한번 해보자. 사직 떠나자. 이런. 또 다른 쪽은 뭔 소리야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냥 사직에서 해야지. 이게요. 북한 쪽으로 가자. 이렇게 동구 쪽. 사직 쪽으로 있어야 된다. 동래구 쪽. 이거 약간 그 구청끼리도 이게 좀 약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슈가 좀 두 개입니다. 사직에 지으려고 하면 대체구장을 2만 석짜리를 지을 수 있느냐예요. 아시아드 주경기장을 대체구장으로 한다 했는데 1만 2천 석 이야기를 했잖아요. 지금 롯데가 평균 관중이 2만 명이 넘는데 1만 2천 가지고 되겠습니까? 2만 대체구장을 지어야 되는데 우리가 야구장은 지어봤댔잖아요. 여러 번 지어봤어요. 근데 대체구장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뭐 임시구조물로 할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엄청 오가잖아요. 안전 이런 거 하려면 제대로 지어야 되고 이것도 짓는 것도 쉽지도 않아. 조명탑 새로 다 해야 되고 그 위에 뭐 허연 이렇게 뭐 허연 구조물 같은 거 있잖아요. 천장 요것도 다 손봐야 되고 이게 제대로 짓는 것도 어렵고 또 하나 북한에 간다 그러면 이 땅값이 6,500억이라 그러는데 이게 실제 가격은 1조 원 이상이라 그러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할 건가? 돔구장으로 짓는다면 4년 일반 구장으로 짓는다면 3년 걸린단 말입니다. 행정 절차를 빨리 한다 해도 만약에 이제 뭐 내년부터 땅을 판다 그러면 30년까지 4년 6, 7, 8 9 그죠? 6, 7, 8, 9 하고 30년에 개장할 수도 있겠네. 예. 그렇지만 가야 가는 거죠. 그리고 뭐 상징성 또 팬들께서도 북한을 가서 뭐 돔구장으로 짓고 하자. 근데 또 어떤 분은 야, 북한까지 가서 바다를 봐야 될 거 아니냐. 개방형으로 해야 된다. 그런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럼 바닷바람은 어떻게 할 건가? 그럼 뭐 약간 뭐 지붕 같은 걸 이렇게 구조 변경해가지고 바람을 좀 영향을 덜 받게 하면 되지. 그 매일 바다를 봐야 될 거 아니야 하는데 많은 분들 또 야, 그까지 짓는데 도움구장 안 하는 게 말이 되냐. 그렇다면 개폐형이 정답이네. 개폐형은 또 돈이 많이 들자. 지금 난리도 아니다. 예. 그리고 또 한 향토 기업에서 뭐 2천억 원을 내겠다. 그래서 지금 보면 처음에는 사직 이쪽만 이야기했었는데 지금 약간 좀 변동이 좀 있습니다. 좀 더 나은 걸 방안을 찾아서 뭐 이야기들을 하고 논의가 좀 더 이어질 것 같아요. 지금 이거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예. 근데 국비 300억 지원이 조금 어려워지니까 부산시가 우리가 그 돈 그럼 메우겠다. 하자. 롯데도 800억 원 이상 내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 부산의 야구장은 뭐다? 지어야 짓는 것이다. 삽으로 땅을 파든 포크레인으로 땅을 긁든 시작을 하란 말이지. 시작하기 전까지는 안 믿을 거야. 믿을 수가 없다. 왜? 매번 이제 속았으니까 부산 팬들께서. 그러니까 뭐 도움구장이면 좋지. 그렇지만 뭐 개방형이라도 해란 말이야. 하나 얘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현진 선수 뇌전근 부상. 다행히 이제 이 다쳤던 부위니까 걱정은 많이 했지만 그래도 선수가 딱 알아서 야 이거 문제 있다 해서 스톱하고 딱 내려왔는데 2턴 정도 빠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 요겁니다. 2턴 정도 조금 봐야 되겠죠. 여하튼 심하지 않다입니다. 심하지 않다는 거고 정말 다행이고 빨리 좀 또 회복을 하고 올라와야 되겠죠. 유현진 선수가 본인이 이제 더 던지면 이게 뭔가 조금 큰 게 올 것 같다. 내전 건 딱 알잖아요. 미국에 있을 때도 아팠던 부위니까 일부러 이제 더 나빠지기 전에 이제 코어를 딱 해서 불렀는데 자 문동주 선수 얘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동주 선수 얘기는 뭐 갑자기 그거죠. 이제 언제 오느냐? 문동주는 그러면 부상이냐 부상이 아니냐? 부상이 아닌데 왜 부상자 명단에 올라가 있느냐? 뭐 이런 거. 제가 이제 앞선 방송에서 문동주 선수는 한 턴 말고 일단은 뭐 한 턴 더 쉴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일단은 한 번 더 그죠? 지금 뭐 보면 조동욱 선수가 유현진 선수 턴에는 들어갈 것 같고 그리고 황준서 선수가 조금 잘해주고 있고 좀 기대를 하고 있죠 팀에서. 근데 문동주 선수가 부상자 명단에 열흘 동안 등재가 되고 지금 2군에 5일째입니다. 5월 25일 롯데전에서 잘 던지다가 5회에 6실점하고 이후 조정을 받았어요. 근데 일단은 그때의
그냥 휴식 차원이다고 2군 내리면서 그래도 검진을 받았다. 예, 그 검진 내용도 제가 한번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김견문 감독이 2군에 던지고 올 수 있다고 했는데 그저 그때 잠깐 그런 이야기 했어요. 인터뷰 때 2군에서 한번 던지고 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지 않고 계속 지금 1군에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트레이너가 매일 몸 상태를 체크하고 있어요. 그냥 이제 몸 상태가 되고 선수가 좋다 그러면 바로 투입을 할 수 있는 상태다. 그 순인데 왜 1군에 동행을 한 건가? 2군으로 하지 않고 그거 이유는 1군에서 케어를 해주려고 하는 거죠. 필요에 따라서 뭐 체크가 필요하고 투입하겠다 하면 바로 이제 체크를 하고 바로 내보낼 수. 이게 왜냐하면 이제 2군에 가다 보면 보고를 받고 막 이래야 되니까 그런 거를 좀 줄이고 트레이너가 계속 몸 상태를 가장 잘 아니까 그래서 1군 동행을 시켰다는데 뭐 하나도 뭐 지금 사람의 몸 상태니까 뭐 단정 짓기가 그렇죠. 언제 되면 무조건 낫는다 이게 되나요? 자고 일어나 봐야 되고 한번 움직여 봐야 되고 공을 좀 던져 봐야 되고 그러면 된다 이러니까 그 누구도 확답을 못 하는데 자 이제 부상자 명단을 등재했을 때 그때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휴식 차원에서 1군 말소하고 난 다음에 병원 검진을 합니다. 그때 어떻게 되냐면 어깨에 미세한 염증 소견이 나와요. 미세한 염증 소견. 근데 이제 이 어깨 미세 염증은 사실 투수들이 던지고 나면 찍으면 바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병변이 나와요. 그러니까 투수들이 진단서를 만약에 떼겠다 그러면 거의 나올 수 있는 그런 경미한 부분이 맞거든요. 경미한 부분이 맞아요. 구단도 이 부분을 강조를 했기 때문에 부상이 아니라고 했던 거고. 그리고 이제 부상자 명단에 열을 등재를 해줬던 거는 요거는 이제 유현진 선수 같은 경우는 뭐 부상자 명단 등재가 아니고 바로 이제 그냥 2군으로 갔는데 부상자 명단에 열을 등재를 한 건 요건 선수한테 대한 배려죠. FA 등록 일수하고도 연관이 좀 될 수 있으니까. 배려를 좀 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의 이제 하나 구단은 투구에 지장이 있는 상태가 전혀 아니고 휴식을 마치고 곧 등판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요거는 사실 그대로입니다. 예, 사실 그대로고 요 사실 그대로이면서 왜 차이가 좀 있는지는 제가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하나 구단이 저는 뭐 이건 있는 그대로 이야기한 게 맞습니다. 실제로도 요 정도면 투수가 요 정도 하면 이걸 뭐 부상이다. 부상이라 그러면 막 좀 경기를 약간 뭐 한 최소 한 3, 4주 이렇게 쉬어야 될 때를 보통 부상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고 이제 하나가 사실 이제 뭐 최근 3년간을 봐도 부상자 명단의 등재는 제일 적었어요. 그 올해에 하나가 그래도 나름 시즌 초반에도 그렇고 지금도 쭉 이렇게 잘 좋은 페이스를 이어가는 이유 중 하나가 부상자는 타 팀에 비해서는 부상 관리가 어느 정도 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올 시즌 이제 하나가 부상자는 최소 1인데 그러니까 올 시즌 하나가 부상자 명단에 올라간 선수는 제일 적습니다. 제일 적은데 지금 현재 문동주 선수는 현장 의견은 자기가 오케이 하면 출격을 하려고 한다. 오케이 하면 출격한다. 그래서 약간 들리는 이야기는 이번 주말쯤에 조금 출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등판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좀 제기는데요. 근데 제가 코칭 스태프에 물어보니까 오늘 좀 오전에 물어봤더니만 날짜를 정확하게 못 받기는 조금 어렵다. 근데 그러면서 2군에서 던질 필요는 조금 없는 것 같다. 몸만 되면 지금 던지면 된다. 왜냐하면 던졌던 선수니까. 그러면서 부상이 아닌데 코칭 스태프 부상 아닌데 몸이 조금 무거운 것 아닌가? 이런 상태로 상태 좀 좋아졌다고 그러더라. 근데 솔직히 저는 이제 생각을 할 때는 이 경미하지만은 요것은 단순 휴식이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렵죠. 단순 휴식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래서 이제 구단의 공식 자료에도 공식 이제 커멘트에도 뭐라고 그러냐니까 휴식과 조정 차원 이렇게 나왔거든요. 휴식과 조정 차원. 지금 이제 휴식하고 조정 차원. 그러니까 단순 휴식은 조금 아닌 거예요. 선발 투수한테 단순 휴식은 보통 미리 감독이나 코칭 스태프가 일정을 정해가지고 오늘 던지든지 후에 아니면 내일 던지든지 후에 언제 던진 뒤에는 휴식을 부여하겠다. 요렇게 하는 게 이제 보통은 휴식, 단순 휴식이죠. 키움도 뭐 대표적으로 좀 그렇게 했고 요즘은 여러 팀들도 그럽니다. 뭐 LG도 그런 거 고민을 하고 있고 또 뭐 다른 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주축 선발을 한 번씩 쉬게 해줘요.
시즌 되면 열흘 정도 한번 한 턴을 좀 쉬게 뭐 김강현 선수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등등 요게 요즘 우리 리그의 트렌드가 됐거든요. 이제 요런 게 미리 예정이 돼 있고 미리 선수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언제 그럼 빠지자 던지고 빠지자 뭐 다음번에 던지고 빠지자 한 게 이제 그거죠. 그렇지만 제가 이제 부단히 부상이 아니라고 한 이유는 이제 최소 몇 주 이상이 아니니까 예, 공을 던질 수 없는 상태는 아니니까 그래서 부상이 아니라고 했던 거고 또 근데 사실은 뭐 지금 현 상황에서는 조금 이게 이제 한 턴 두 턴 되다 보니까 선수가 좀 제일 답답할 겁니다. 제일 답답할 거고 하여튼 뭐 빨리 좀 털고 일어나서 좀 던지는 것을 저도 좀 보고 싶습니다. 좋은 활약을 하는 것을 저도 좀 기대를 하고 있고 뭐 하나 팬들께서도 그걸 굉장히 좀 기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죠? 김민호 선수는 단 뭐 7월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뭐 보니까 김민호 선수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들어오기 전에 한번 조금 물어봤는데 플로리얼 선수는 어떤 뭐 엔트리 변동도 없고 큰일 없는 것 같습니다. 요런데 제가 따로 지금 체킹을 못했어요. 플로리얼 선수 지금 괜찮나 이렇게 물어봐. 저도 어제 이제 그 영화관에서 야구를 봤어요. 용산의 영화관에서 야구 조금 이따 제가 이야기도 좀 드리겠습니다. 그때 이제 플로리얼 선수 이 손에 이게 탁 맞는 거 약간 요렇게 맞는 걸 저는 좀 봤단 말이에요. 뭐 이렇게 계속 만져보고 타박상은 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만약에 조금 심각했다 그러면 아마도 병원을 가고 아마 오늘 엔트리에서 아마 제외했을 것 같아요. 플로리얼 선수를 엔트리에서 제외 안 했다는 것은 뭐 큰 부상이 조금 아니라고 보는 게 좀 합리적일 것 같고 제가 체킹을 못했는데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가 지금 뭐 트레이드 이야기 계속 나오는데 하나가 제일 많이 움직이죠. 하나는 지금 외야수 트레이드를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데 기조 자체는 지금 변함이 없어요. 공격력이 받쳐주는 좋은 외야수면 할 생각이 있다. 근데 지금 많이 알아봤습니다. 많이 체킹을 했어요. 근데 상대 쪽에서는 하나의 뭐 주축급 유망주 불펜 자원들 주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게 뭐 쉽나요? 그리고 지금 우리 리그가 다들 키움이 조금 처져 있습니다. 그죠? 키움 제외하고는 뭐 두산도 반등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9위 두산도. 그리고 나머지 팀들은 좀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순위 다툼이 시작하다 보니까 주축급 야수를 갑자기 하나 쪽에 주겠나요? 왜야? 잘 안 줄라 그러죠.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도 지금 구하려고 한 게 벌써 한 달이 넘었는데 2달이 돼 가는데 아직도 지금 뭐 결정이 안 된 거죠. 또 외국인 플로리얼 선수는 지금 뭐 그렇다면 어떻게 플로리얼 선수는 뭐 교체를 좀 해야 되는가 말아야 돼요. 제가 이제 그 한 달 전에 플로리얼 선수가 수비 좋고 주력이 좋아서 좀 데려왔는데 좀 수비에 실수도 많고 수비 집중력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지가 않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좀 뭐 어떤 분이 저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이씨 야구 제대로 볼 줄도 모르는 게 제가 뭐 사실 야구 제대로 볼 줄 모르는 건 맞아요. 네가 감히 플로리얼의 저 편안한 외야 수비를 깎아내리냐. 다른 선수 같았으면 완전 다이빙을 해야 되는데 플로리얼이 타구 판단이 빨라서 넉넉하게 잡는 것 뿐이지 편안하게 잡는 것 뿐이지 제 보통이 아니다 그러시더라고. 뭐 그것도 인정. 타구 판단도 좋고 인정. 근데 최근에는 좀 그래요. 수비에 대한 부분도 조금 아쉬워. 잘한다 이거 데려왔잖아. 뭐 방망이 홈런 펑펑 친다 그러면 몰라. 조금 어떤 외국인 스카우트가 나간다 그러네요. 조만간에 또 하나 스카우트가 또 미국 간다 그럽니다. 체킹을 조금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뭔가 좀 애매한 성적인데 뭐 고민이 좀 거듭하죠. 이렇게 뭐 버튼까지 손이 갔다가 누르려다가 교체 버튼 누르려다가 조금 또 홈런 하나 치고 뭐 팀도 잘 나가니까 이러다가 근데 이게 계속 되는 거야. 저 눌러 말아 막 요게 조금 되는 느낌 아닌가. 실제로도 거기 안에서도 내부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조금 그런 이야기도 없지 않아 있다. 예.